근데 좀 들으면 들을수록 대상포진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들은 얘기, 요거를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리려고 저의 고정 코너가 있거든요. 뭐야? 오늘 슬기 씨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볼게. 뭐. 아니, 제가 봅시다. 고정 코너 김다운의 팩트체크라고 있거든요. 오, 좋은데요? 슬기 씨 캐릭터인데 약간. 가지세요. 김다운의 팩트체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김다운의 팩트체크! 너무 좋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OX판을 들고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은 가족력이 있다? 인데 우리 슬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근데 고혈압, 당뇨는 가족력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오늘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당뇨 혹시 조부모님 있으세요? 부모님 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대상포진 혹시 조부모님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게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면역력 저하일 때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X. 어머, 너무 똑 부러져. 어머. 사바사. 사바사야 이거는. 토니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뭐 제가 경험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관계는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제가 걸렸을 때는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피곤한 시기였어요. 거의 잠 못 자고 잦은 음주에 너무 피곤하고 이게 이제 한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걸렸던 친구들도 대부분 극한 직업, 그래. PD, 밤새고 편집하고, 잠 못 자고 또 음주하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걸리다 보니까 맞네. 가족력보다는 좀 스트레스와 좀 맞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맞아.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걸리는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오, 가족력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로요?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사실 이제 토니안 MC님하고 박슬기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별로 사실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대상포진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가족력 자체도 대상포진 그 가족 중에 대상포진이 걸린 분이 있으면 본인이 대상포진이 걸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중에 대상포진 걸린 가족이 있다 그러면 본인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가족 중에 대상포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걸린 건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네. 가족력이 있으시면 정말 늘 주의해서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는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다? 답변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 기억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그런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포진 발병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더 위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에 한 번 걸린 뒤에 그 재발의 위험도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진짜 반칙이야. 아니 다른 질병들도 관리하기 힘든데 또 대상포진까지 또 가져가야 되면은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건강이 하나가 삐걱하면 맞아.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삐걱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대상포진은 과연 자연 치유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자연 치유가 네. 아까 이야기를 저는 원래 선생님 말씀 잘 네네. 듣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기로는 낫긴 낫는데 3주 동안 거의 죽을 만큼 아파야 된다. 애를 한번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낫긴 나. 근데 너무 아픈 거지. 죽을 만큼 아픈 거지. 낫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죽기보다 낫는 건데. 예, 너무 어쨌든 아파서 막 살을 뜯어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병원을 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들어볼까요?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세모?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질문도 굉장히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질문이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세모라고 보는데요. 그 박슬기님 또 말씀 또 잘해주셨어요. 네. 근데 대상포진 정도가 아주 미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두드러기인지 그냥 단순 발진인지 모를 정도로 살짝 있고 통증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심지어는 치료를 본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안 와요. 맞아.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대상포진을 알았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자연 치유가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의 일반적 경과가 한 3, 4주 걸리는데
그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거의 한 달 이상을 통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나 그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특별한 치료 없이 이제 견뎌내야 된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병원에 이제 오시고 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이 통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이 있는데, 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자연 치유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상포진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자연 치유 안 됩니다. 예, 견뎌야 돼요, 사실. 예, 만약에 몇 개월 동안 아프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난 자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다원의 팩트체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일목요연, 너무 깔끔해요. 이렇게 홍시해준 사람 진짜 너무 좋다. 되게 중요한 네네. 사안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고생하셨고요. 이 대상포진을 뭐 단순히 피부 질환이라고 여겼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대상포진으로 인해 또 합병증을 얻게 됐다는 사연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을 때 증상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몸살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몸이 점점 아프고 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진단받고 대상포진은 치료가 됐는데요. 그 신경통이 남아가지고 살짝만 닿아도 너무 아프니까 그 통증이 너무 힘들어요. 바늘로 찌르는 듯이 쑤시고 따갑고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느 때 옷깃만 스쳐도 그 통증이 너무 말도 못하게 심해요. 통증 부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대상포진이 여기 오른쪽 등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포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그 수포 자리는 통증이 있어서 돌아 눕거나 이런 걸 자유롭게 못해요. 그리고 뭔가 이 통증이 자꾸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눕지도 못하시네요. 그러게. 저러다 또 이제 반대쪽 어깨가 닿으면 또 잠에서 깨지겠죠. 맞아요. 약을 받아서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증상이 좋아져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몸이 수시로 아프고 생활이 힘드니까 마음까지 힘들어져요. 완치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게 더 걱정이죠.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완치가 어렵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자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3개월 전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뒤에 완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뭐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 이 얘기 정말 물론 하셨고, 또 누우실 때마다 아프다고 하니까 이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거든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데 이런 합병증 얘기 아까도 하셨지만 합병증이 어떤 게 있나요? 예, 대표적인 합병증이 지금 우리 사례자분이 이제 경험하신 대상포진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아주 좀 무서운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 포진 후 합병증이라고 우리 보통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할 때 그 통증이 1개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 지나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신경통하고는 다른가요? 뭐 좀 더 아프거나?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상포진을 알았던 이제 그 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을 알았던 병력이 있고, 그 통증이 대상포진을 알았던 그 부위에 비슷한 통증의 강도로 통증이 생겼다. 근데 이제 단지 차이점은 발진과 수포가 없다.
이제 이러면 우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아니 근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게 지금 말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흔히 있는 합병증인가요? 나이와 어떤 개별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상포진 환자 3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할 정도로 흔한 합병증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프기만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증상도 있는지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 증상은 통증입니다. 네. 통증 부위는 보통 대상포진 피부 병변이 있었던 부위이고 통증 양상은 그런 타는 듯한 느낌이나 쑤시는 느낌? 그리고 깊은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이런 특징적인 통증 양상입니다. 통증인데 좀 심한 통증이네요. 어쨌든 말만 들어도 정말. 타는 듯한 느낌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했지만 정말 누가 이렇게 막 불로 지진다는 그런 느낌이신 거잖아요. 그래. 그럼 막 칼로 막 스치는데 막 불로 그러니까. 지지는 느낌이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고통인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대여본 적은 있지만 우리 타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잖아. 근데 아까 대상포진은 정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란 이 합병증은 특별히 뭐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50세 이하에서는 좀 비교적 드물고요.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이제 대략 50%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또 발진이 생기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진단과 치료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대상포진이 걸렸다 하더라도 합병증인 신경통까지는 의심을 좀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고령 환자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드물긴 한데요. 만약에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있거나 이런 기저질환 같은 게 있으면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이 치료는 가능하겠죠? 혹시 뭐 완치되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까? 예,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 자체가 초기에 적절하고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거의 이제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는데요. 이 포진 후 신경통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치료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치료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포진 후 신경통은 이제 50% 환자에서 한 3개월 정도면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한 70%는 한 1년 그리고 심지어는 1년 이상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이상 동안 대상포진 때 생겼던 통증이 약간의 광도 차이만 있지만 심했다가 좀 덜했다, 심했다 덜했다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치료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치료를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말 만약에 이게 치료받는 시기를 놓치거나 뭐 바빠서 병원에 못 가거나 이래서 신경통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적절한 치료를 만약 못했다. 그럼 치료 강도가 이제 통증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본인의 개인 생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치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